지금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지문의 내용 쉽다고 했으니까 3번 문제만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밑줄 긋기를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기 이 지문에서요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독서 목적에 따라서 그 중요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죠?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이때 주요한 정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요게 있거든요. 요게 여기선 키포인트예요. 3번 문제는 그것만 하시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독서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글을 읽는 목적이요.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해서 정보를 줍고 싶대, 습득하고 싶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고래의 외형적 특징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표시 기호는 네모를 한다든지 밑줄 긋고 1, 2 혹은 V 체크, 물결선 이런 거를 사용할 거래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사실 몰라요. 우린 모르고 이 쓴 사람만이 알겠죠? 어머나 우리 주은이 오빠 왜 여기요? 그래서 보시면 독서 자료 보세요. 고래는 육지 포유동물에서 기원했지만 수중 생활에 적응하여 새끼를 수중에서 낳는다. 암컷들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주며 어미들은 새끼들을 정성껏 보호한다. 느낌상 일단 고래가 포유동물이라는 걸 네모칸을 칠 수는 있다고 쳐봐. 근데 여기에 지금 1번과 2번이 쳐져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이 어떠니? 되게 중요해 보이죠?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도 안 중요한 애들이죠. 왜 하나도 안 중요해요? 독서 목적과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얘네들은 지금 고래의 외형적 특징이 아닌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면 돼요.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만 시키면 돼요. 이제 선지하고. 봅시다. 1번 보시면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외형이죠. 외형. 1문단에서 네모로 포유동물이죠. 1문단에서만 우리가 봐야 돼. 2문단, 3문단 보면 안 돼. 1문단에서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포유동물인 건데 그 표시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왜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는 생각하는 거야? 이 포유동물이라는 거 이것 자체가 외형적인 것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게 밑줄 그었구나. 맞아.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2번 보시면 독서 목적을 또 고려해요. 또 똑같죠. 1문단에서 이제 밑줄 1, 밑줄 2와 같이 순차적인 번호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그죠?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 또 네모. 네모는 고래의 생김새야. 고래의 생김새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 어구에 밑줄 긋기를 하였군. 생김새는 외형이죠. 생김새는 외형이니까 맞게 네모 표시를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 어구에 밑줄 긋기를 했구나. 네, 맞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독서 목적을 또 고려해요. 지금 다 독서 목적이지. 고려하면 이 문단에서는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 외형적 특징이죠. 그런데 얘가 밑줄이 안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누락되었군. 맞는 얘기죠. 그쵸? 5번 보시면 물결 표시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물결 표시는 고래는 폐로 호흡함으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외형적 특성이 아닌 부분이죠. 그죠? 근데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3문단 내에서 정보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 주요한 문장의 밑줄 긋기를 하였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야. 오히려 여기에서는 지금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고래의 머리 꼭대기에는 분수공이 있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간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 틀리신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볼 건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지. 이건 그냥 내용 파악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건 사실 1번은 문제를 풀어보니 지문을 읽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보세요.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 도움을 주죠. 밑줄 이외의 다른 기호를 밑줄 긋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겠구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뭐 무난히 풀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 봤고요. 4번부터 9번까지 풀어본 다음에 좀 쉴게요. 4번부터 9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꼭 두 문단이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꼭 나와요. 같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문단에서는 우리나라의 개화기에 있어서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에서는 중국의 개화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풀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 문제를 먼저 확인하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확인한 후 이 지금 지문들과 이제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4번 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파악이니까 이따가 봐야겠구나.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5번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개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화가 네모칸 되어 있는 그곳에 내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체크를 해놓고 그 개화만 바로 보고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밑에를 다 봐야 되니까 일단 이 개화는 가에 쳐 있는 개화이니 가의 내용은 다 보고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6에서는 나의 내용이 나오죠. 천두시와 장진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 얘는요 지금 천두시와 장진마이의 내용이니까 거기까지 읽었을 때 그 두 개의 내용이 내가 기억날 때 6번을 먼저 푸셔도 돼요. 4번, 5번보다 6번을 먼저 푸셔도 됩니다. 이따 읽어보고. 그 다음 7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억은 가에 나오는 내용이고 니은은 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다 읽어본 다음에 이제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8번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힘들 수 있는 응용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다 읽어본 다음에 내용이 파악이 되고 내가 차근차근 가장 시간을 오래 두고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9번 보시면 A가 그치다입니다. 그치다.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라고 해요. 얘는 먼저 푸세요. 이런 건 먼저 푸실 수 있어요.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딱 그 문장만 읽으시면 돼요. 딱 그 문장만 읽으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어떤 그치다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어떤 그치다니? 여기에 그치다는? 다른 말로 바꿔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그게 내용이 연결이 되면 그 비슷한 말로 다른 것도 다 바꿔보는 게 좋아. 근데 여기서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공상에 그친다, 공상에 머문다, 동상으로 끝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 다른 애들도 머문다, 끝난다를 넣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사실 1번, 3번 이 문제 굉장히 단순한 문제고 이거 중학교 문제인데요. 1번, 3번, 4번, 5번은 다 똑같아요. 멈추다예요. 그죠? 스탑이야, 스탑. 다행히, 그러니까 끝났다. 그러니까는 끝났다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 사이에 비가 안 온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멈췄어. 그리고 울음이 좀처럼 그치지 않아. 멈추지 않아. 그치? 그리고 만류에도 말을 그치지 않았다. 말을 멈추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들은 불평이 멈추지 않아.
다 같은 맥락으로 가져요. 그런데 2번을 보시면 16강에 멈추었다라고 표현해도 뭐 틀리진 않지만 얘는 멈춘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머물렀다. 그것으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서 9번은 여기에서 먼저 해결하고 나서 우리는 4, 5, 6, 7, 8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내용 어땠어요? 이 지금 가 글과 나 글이 어땠니?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내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니? 아니죠. 이건 그것만 아시면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변화 과정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밑줄 긋기를 뭘 하셔야 되냐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 과정에 이게 나와요. 지금 한성순보 이런 거 대한매일신문 그치? 걔네들만 네모칸 딱딱 쳐갖고 걔네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만 문제 풀 때 찾으시면 돼요. 이것도 너네가 지금 지문을 읽는다고 이걸 다 외울 수 있니?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뭐 어떤 내용이 있다를 체크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한성순보 그리고 뭐 개화당의 한 인사 뭐 그리고 갑신정변 뭐 그리고 6.1준의 서유견문 대한매일신보 을사늑약 그리고 뭐 대한자강회 박은식 이런 식으로만 연결하면 끝이야. 그치? 근데 중국은 그건 아니지. 중국은 사람 위주죠. 그죠? 사람 위주라서 옌푸, 천두슈 그리고 장진마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찾아내시고 얘네들이 가장 강조하던 것이 과학 기술에서 기술만이 아니라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더라? 사상? 사상 그래갖고 그 다시 우리 그 중국 전통 가치관을 수호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추가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그 위치만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 들어가면 돼요. 얘를 다 이해하자고 할 이유도 없고요. 절대 때려 죽여도 너네한테는 이 문제는 다시는 안 나와요. 안 그래요? 우리가요 문학은 공부를 해줘야 된다. 문학은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독서는요 내용 파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얘는 우리한테는 다시는 안 올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푸는 방법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4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가에서 우리는 생각하면 되죠.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개항 이후, 개항 이전 1문단에 나와요. 그죠? 개항 이전, 그러니까 개항 이전에 그 반대하는 척사파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이라고 둘째 줄에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끝. 맞는 얘기야. 그리고 2번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이렇게 얘네들이 힌트를 준다니까? 그럼 우리는 을사늑약 아까 체크해놨잖아. 거기만 읽어보면 돼요. 그럼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가 됐느냐? 박은식이 제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나에서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장 앞문단에서 나의 앞문단에서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기술 수용만 있었거든.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4번 나에서 과학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요 말은 과학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이렇게 대충 읽어봤을 때 이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일단은 세모해 놓으셔야 돼요. 말을 바꿔서 했을지도 모르니까 세모해 놓고 5번 보시면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생겼다.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요. 장진마이. 장진마이가 근대 과학 문명만으로는 안 돼.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인생관은 과학과 별개로 파악해야 돼 라는 견해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을 알고 보면 과학 정신이 전제가 되어야 이 사회가 자리를 잡는다라는 표현은 있지, 정치적 변형이 선행되어야 과학 정신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 이렇게 바뀐 거죠. 옌프에서 있어요. 옌프에서.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다가 되는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금방금방 다 읽어봤으니까 그렇게 찾지. 내가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너희들이 어느 정도는 읽어봤어야 돼. 왜? 줄 치면서 읽어봤잖아. 그치? 그때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찾아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5번 보시면 개화예요. 개화니까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개항 이전의 개화 이념은 이항로 쪽이죠. 이항로. 그지? 그런데 그 밑으로 가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1문단에 바로 있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 있었다.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요거 있죠. 그러니까 통치자로서의 역할도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한성순보니까 한성순보 가시면 돼요.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이 문단 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맞고요. 그 다음 3번 또 한성순보랑 그 바로 아래의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이네요.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다. 3문단 보시면 3문단 셋째 줄에 그 갑신정변 전까지는 계속 실행 주체가 왕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4번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내가 갑신정변 이후에 이렇게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또 뭐 사적인 이윤을 이익을 추구했다나 어쨌다나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요.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그럼 대한매일신보를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 부분을. 그 부분에서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건 어디 있느냐? 한성순보 때 나와요. 한성순보 때. 그러니까 한성순보를 안 찾아가 봐도 대한매일신보에서 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지금 1, 2, 3, 4번은 다 맞았는데 얘는 아니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 거고요. 6번 나의 천두슈와 장진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래요. 천두슈도 동의하고 장진마이도 동의해? 그럼 둘의 공통점이어야 되잖아요. 둘의 공통점은 뭐게요? 뭐였어요? 읽어보니까 천두슈는요 과학만을 막 추구하던 애거든요. 근데 장진마이는 어떻게 했냐면 과학 인정하고요. 과학 인정하고 그런데 어떤 그 인생관에 있어서는 중국 전통 가치관이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애야. 그럼 공통점이 뭐야? 과학을 받아들인 건 공통점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로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 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야. 이건 천두슈만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건 전통 사상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두슈 쪽이 뭐 얘기했으면 얘기해야지 않았겠어? 그지? 그래서 장진마이는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통점일 수 없는 거고요.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과학 자체는 둘 다 받아들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겠죠?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건 누구 쪽이겠니? 뭐겠니? 천도슈 쪽이죠. 그죠?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없어? 없는 데에서 비롯된 거다? 사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둘 다 맞지 않는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주체의 책임이나 주체의 책임 부재 요 말은 있어도요. 무슨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7번은 아까 우리가 했던가? 안 했니? 7번? 안 했니? 그러면은 가에서는 지금 아까도 읽어본 것처럼 근대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것 박은식이죠. 그리고 니은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천두슈의 의견이죠.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은 박은식은 인격의 수양을 본받아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그리고 천두슈는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얘는 어때? 기억은 맞죠. 근데 니은이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뒀겠니? 천두슈가? 그치?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 2번. 기억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그리고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이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반대한다 하면 맞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니은도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2번은 둘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기억은 3번. 기억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부인하는 입장이고, 니은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인데 니은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기억에서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부인해? 부인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기억이 틀린 거고, 4번은 기억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은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기억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거 맞죠? 그죠? 추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태도를 비판하는 거니까 맞는데, 니은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니은 때문에 틀렸고요. 기억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니은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건 어때? 기억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이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요. 근데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어요? 얜 우위라고 얘기하는 입장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번은 같이 풀어봅시다.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내 문제 위주로만 그냥 봤고요. 8번은 가보자고요.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어떤 거야? 일종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개화인전. 어떤 전통 문화를 고수하는. 그치? 그랬기 때문에 가난은 했어. 경제적으로 발전은 안 했어. 이러한 상태야. 그렇지만 마을과 조화롭게 살고 있대요. 이웃 마을들과 경쟁을 안 한다는 소리야 지금.
그런데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목표가 뭐야? 경제 발전이야.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생산 기술만을 도입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뭐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 그래서 이에 정부는 그러한 마을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 독려하기 위해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했다.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은 어떤 미래상이야? 어떤 미래를 홍보한 거야 지금? 이게 이 8번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경제 발전인 거예요. 경제 발전을 지금 너네가 이 서양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자 마을로 살 수 있어. 이거를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후 마을은 그래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대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경제적 이권을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죠. 사이좋게 살았는데, 조화롭게 살았는데 경쟁하며 갈등하게 됐대요. 그러면은 뒤에서 중국 내용에서 나온 그 이웃들과의 그 경쟁, 전쟁 이런 폐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격화된 경쟁에서 A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마늘이 중요한 거야. 마늘, 그지?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과는 낡은 관념이 되었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어우러지지 않고 그냥 경제 발전 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전통 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대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이거 아셔야죠.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뭐였어요? 한성순보 있는 데만 보시면 돼요. 그럼 뭐야?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예요. 그러니까 한성순보는요. 지금 경제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풍속의 진보도 있다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그 가능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 물론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려고 이렇게 한성순보를 간행한 건 맞지만 취지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목적으로 했느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보기의 정부는 뭐였어? 아까 마늘이었잖아. 마늘. 그치? 마늘이 뭐였어? 뭐였어? 물질적인 풍요만을. 그치? 그러니까 취지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성순보 있는 부분만 다시 보시고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단순하게 1번의 답이 딱 나와버리니까 되게 허무하죠. 근데 2번 보면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의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 통치 방식 성문화시키자는 거야. 성문화시켜서 통치 방식을 변화시키자 이런 거였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와 다르겠군. 다르죠. 그죠? 얘네들은 물질적인 풍요인데 얘는 성문화시켜서 제대로 법을 만들자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가에서 박은식은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보기에서 젊은이들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열나 맞죠? 그죠? 그 다음 나에서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으므로 과학에 기반해야 되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겠군. 그치? 그러니까 지금 기술과 정신적 자질, 그 정신적 자질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정신적인 자질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기술만을 수용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나에서 장진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으므로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한 건 뭐였어? 과학 자체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얘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치? 그런 것, 어떤 경쟁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기에서 마을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겠죠. 이 인생관은 전통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맞는 얘기였어요. 내가 또 많은 이들을 또 주무시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우리 잠깐 쉰 다음에 이 노이즈는 지문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틀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내용 파악을 완전히 해드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시다. 하은아, 얘도 일단 문제부터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 학생이 이 글을 읽은 방법이니까 이거는 사실 뭐 문제만 지문만 읽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1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얘는 내용 파악이네. 얘는 정말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12번 잠재 표현 이 잠재 표현이 옆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만 읽고서 얘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지문을 싹 다 내가 전체 파악은 해야 되기는 해. 그리고 13번은 응용이죠. 응용인데 나름 쉬워요. 쉬운데 거의 대부분 다 틀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틀렸냐? 문제를 뭐 묻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틀린 것 뿐이에요.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13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터인데 가봅시다.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우리 이 지금 지문의 이 주요 내용은 확산 모델에 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확산 모델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어떤 성능을 보인다고? 복원하고 생성하고 변환하고. 그치? 그래서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이라는 게 뭐야? 어떤 복원이나 생성의 원리는, 그치? 원리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발상은 뭐라는 거야 지금? 이건 이해되세요? 이 말은? 이 말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원래 이 원본이 있어. 원본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해야 돼? 노이즈 말고 노이즈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되냐?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막 다른 낙서를 집어 넣는 거지, 그지? 낙서를 집어 넣는데 낙서가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씌우고 또 씌우고 또 씌우고 또 씌우고, 그지? 그거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노이즈가 완전히 쌓여서 얘가 도대체 뭔지 못 알아보게끔 만든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야. 하나씩 빼는 거야. 다시 하나씩 빼갖고 원래 상태로 복원을 시키면 되지 않겠어?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과학은 참 웃긴 애들이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원래 원본 그대로 놔두면. 근데 이제 내가 진짜로 노이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어디 가서 얘가 파일이 손상되었을 때 그 파일이 손상된 거를 다시 찾으려면 그 손상되는 과정까지도 얘네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이 손상시키는 방법을요 똑같이 맨 처음에 점 찍었다가 그 다음에도 또 점 찍었다가 그 다음에도 또 점 찍었다 이게 아니고 점도 찍어봤다가 줄도 그었다가 여기에다가 손상시켰다가 여기도 손상시켰다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가면서 여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노이즈를 만들었다가 걔를 다시 하나씩 빼갖고 원래의 원본 값을 구하게 되는 거. 이게 지금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이즈는 갑자기 노이즈에 대한 정의가 나오네.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없어야 될 거지. 없애야 할 부분이 노이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하는 값만 들어있는 원본 이미지에 원하는 값만 들어있는 원본 이미지란 다시 말해서 노이즈가 없는 원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노이즈가 없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단계별로 위에서는 점진적으로 라고 표현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하나 더 떼고 또 더 떼고 또 더 떼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더하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가 되고 확산 이미지 이 말 뜻이 뭐야? 확산 이미지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 이게 확산 이미지인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확산 이미지가 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 여러 단계란 뭐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건 뭐죠?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죠. 그죠? 그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결국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역으로 반대로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조건이야. 단계별로 더해진 그 노이즈 과정을 알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뭐 시켜야 돼? 그 기계한테 그걸 알 수 있게끔 학습시켜야 돼. 학습. 우리 옛날에 뭐 딥러닝 이런 거 배웠잖아. 지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 그 학습을 시키는 거야 얘한테. 그치? 그러니까 그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말은 되게 쉽죠. 그죠? 근데 여튼 그 원리는 이해가 되죠 지금? 그죠? 그래서 확산 모델은 갑자기 구성이 나와요. 구성이. 확산 모델은요 3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대요. 뭐냐면 노이즈를 생성하는 생성기기 부분, 이미지를 연산해내는 연산기기 부분, 그리고 노이즈 예측을 하게 되는 예측기기 부분. 그러니까 이 지금 확산 모델은 3가지의 기계라고 얘기를 하자 그냥. 기계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노이즈를 생성해내고 그리고 이미지를 연산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3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야. 단계가 아니에요 얘들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확산이 노이즈를 만드는 1과정, 2과정, 3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이 기계의 구성 요소예요. 아시겠죠? 과정은 뒤에 나와요. 과정은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하는 순이래요. 그러니까 순확산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역확산이 일어나고 요게 지금 단계예요. 요게.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순확산 나오고 역확산 나오고 순확산에서 이 구성된 기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 그 얘기가 끝이죠. 그게 끝이야. 그래서 이제 순확산부터 들어가 봅시다.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노이즈 예측기. 결론은 뭐야? 노이즈 예측기가 학습하는 부분인 거예요. 학습을 하는 건 노이즈 생성기도 이미지 연산기도 아니고 노이즈 예측기가 그 부분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인데 첫 단계에서는 순확산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들어요. 말 그대로 노이즈 생성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이즈를 만드는 거야. 노이즈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여기서 문제. 노이즈 생성기의 역할은 무엇인가? 노이즈 생성기의 역할은 노이즈를 생성한다. 그치? 노이즈 생성기는 노이즈를 생성해. 근데 되게 기분 나쁜 게 이미지 연산기가 그 글자대로 딱 되는 느낌이 아니야. 연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얘가 하지 않아. 연산이 계산하는 거 아니요? 근데 그 계산하는 것 자체도 지금 보시면 그 뒤에 있는 노이즈 예측기에서 그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운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미지 연산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뭐 해요? 이미지 연산기의 역할은 뭐야? 출력만 해요? 왜요? 출력만 해요? 네가 출력이라며 지금. 출력만 합니까? 노이즈를 더한 그렇지. 원본 이미지에 이 노이즈를요, 원본 이미지에 더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합하는 거.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이게 오버랩 시키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랑, 그렇게 해서 그게 출력이고 프린터기로 출력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 그치? 그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그게 이미지 연산기야.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어?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확산 이미지가 뭐랬지? 확산 이미지가 뭐랬지? 노이즈. 이런 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노이즈가 추가된 원본 이미지. 그치?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인 거지. 그래서 다음 단계부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 뭔 소리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금방 노이즈가 생성을 해냈어요. 그러면 그거를요, 이미지 연산기가 그거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갖고 출력시키는 과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갖고 뭐가 되겠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노이즈가 더 진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원본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반복하면, 점진적으로 해내면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 반복 끝. 그치? 그래서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크기 혹은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가 사실 내가 볼 땐 제일 중요한 애인데, 노이즈 예측기는 말 그대로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순확산에서는요, 노이즈 예측기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값을 정하는 거예요. 값을 정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건 역확산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노이즈가 생겼어, 이런 거는 5의 값을 주자, 전체를 다 했어 30의 값을 주자, 이런 식으로 수치로 표현을 해놨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치들로 표현하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이제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측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이 수치가 나온다면 이 노이즈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걸 학습하는 거고.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 내부에 이러한 수치들을 뭐라고 한다고?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잠재 표현이라는 게 뭐니? 잠재 표현이라는 건 이 노이즈 예측기가 그 학습으로 어떤 노이즈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면 그 수치는 어떤 노이즈 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 노이즈 예측기에 들어가 있는 잠재 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걔를 잠재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다른 그 노이즈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랑 이 노이즈 예측기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잠재 표현과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해서 얘는 지금 수치가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런 노이즈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 노이즈를 빼주면 돼요. 하고 빼고 또 어떤 노이즈가 들어오면 또 그 노이즈에 대해서 이 수치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비교해서 그 값을 이렇게 얘가 알아내는 거야. 그걸 얘는 학습을 하는 거고. 이해되니? 그것만 이해되면 여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 잠재 표현을 구해내야죠. 구해낸다는 건 뭐야? 수치로 표현한다는 거야. 수치화시키는 거고,
그거를 이제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그 잠재 표현과 같이 연결시켜서 어느 정도의 노이즈인지를 예측해낸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을 하는 방법은 기계학습 중에서 지도학습에 해당한다. 이 기계학습, 지도학습과 관련된 그 독서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컴퓨터에서 학습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딥러닝처럼 그렇게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 중에 이런 지도학습이 있는 거야. 이 지도학습은 뭐냐면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있어요. 정답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일종의 잠재 표현 값이 정답이겠지. 그 정답이 주어져서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노이즈가 내가 입력이 되었을 때 그 노이즈 값을 정답에 갖다 맞춰보는 것. 그러니까 이 정답에 맞나? 저 정답에 맞나? 노이즈에 갖다 맞춰서 이 노이즈가 어떤 값의 노이즈입니다. 이거를 찾아내는 거지. 그게 지금 지도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순화학산에서 그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이 예측기는 학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불지 말고 조금 남았어. 그러면 이제 역확산 갑니다. 역확산은요, 이제 나는 잠재 표현이 있어. 잠재 표현이 예측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노이즈가 어느 정도의 값인지를 알아갖고 하나씩 그 값을 빼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다시 원본으로 돌이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의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노이즈 예측기가 이걸 다 알아놓고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노이즈 예측기가 이 역할을 한다. 너무 당근인 거예요. 학습하는 게 이건데 여태까지 학습한 게 이거야. 그래서 노이즈 이미지 또한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특성과 잠재 표현과 연결시켜서 얘는 이 잠재 표현이 수치잖아. 이 수치에 해당하는 노이즈입니다. 이건 거야 지금. 그래서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이것과 비슷한 걸로 보니까 이 노이즈는 이 값을 나타내는 노이즈인 것 같아요. 라고 예측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그러니까 이미지 연산기는 이거밖에 안 하죠. 아까 순학산에서는 뭐 했어요? 더해진 노이즈를 합해갖고 출력하고 이번 역학산에서는 그 노이즈를 빼내고 출력하고 그 짓밖에 안 하는 거야. 이미지 연산기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요. 이 확산 이미지의 이런 단계를 또 반복하죠. 똑같이 결국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되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야 얘가 정답에 가까운 애를 찾아내겠지. 그치? 그래서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도 수치지만 그 수치를 만약에 30이라고 하면 그 30이라는 애를 지금 고유 번호를 붙인다는 거. A, B, C 이런 식으로 고유 번호를 붙이게 되면 좀 더 컴퓨터가 찾아내는 방법이 쉬운가 봐요. 그래서 고유 번호를 붙이면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고유 번호 중에 선택을 해서 노이즈 이미지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잠재 표현 수치가 딱 고정값으로 불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되게 단순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노이즈 얘기는요. 노이즈 만들었다가
노이즈 없애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노이즈 예측기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른 애들은 말 그대로 가면 되거든. 그래서 10번 보시면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학산 모델이 지도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치? 지도학습을 한다고 했죠? 지도학습 방법이 학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보다 그냥 그 과정으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학산 모델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두 과정 중 어느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피면서 읽었다. 두 가지 과정은 뭐예요? 순학산과 역학산이죠. 그런데 어느 과정이 선행돼야 돼? 순학산이 선행돼야 되죠. 그거를 확인하면서 읽었어? 맞죠?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읽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읽는 데에서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이라는 표현이 나와 본 적도 없어요. 그죠? 이 성능에 따라 뭐 값이 매겨진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잠재 표현의 개념을 파악했고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확산 모델이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원리,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맞고요.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 구성 요소가 노이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해야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갑니다. 1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맞니?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하니? 그죠? 역확산에서는 생성기 얘기가 없었죠. 그리고 노이즈를 생성하면 안 되죠. 없애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생성하는 건 순확산에서만 생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1번으로 바로 가네요. 확산 모델에서의 학습은 역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확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합니까? 출력하는 건 누구만 한다 했지 내가? 이미지 연산기. 그지? 그러니까 아니죠.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으로 사용된다. 예측된 노이즈를 정답에 맞춰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 역확산 과정에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와의 유사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비슷해져 가야죠. 그죠? 역확산인데 원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이제 두 문제만 풀면 돼 얘들아. 12번 잠재 표현 나왔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 이미지 혼합할 수 있다. 맞고요.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예측되는 노이즈는 당연히 다르겠죠. 잠재 표현이 다른데. 그치? 그리고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한테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을 뭐 2x 곱하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그 1, 2, 3문단 제일 끝에 보면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식을 학습하는 거니까 당연히 방식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맞는 얘기고요.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들이, 다른 수치들이, 다른 잠재 표현이 얻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이다. 잠재 표현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는 게 아니라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는 거죠.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갑니다. 마지막 13번 갑시다. 13번은 잘 들으셔야 되겠죠? 얘들아 한번 신경 쓰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신경 안 쓰면서 내용 풀이만 계속 들어가니까, 그치? 조금만 힘내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지금 확산 과정이냐 역확산 과정이냐를 찾는 게 아니야. 얜 역확산도 되고 확산도 되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A 단계는 확산 모델 과정 중 확산 모델 과정은 순확산과 역확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중 한 단계이다. 한 단계라서 어떤 단계니 하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든 여기에 지금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노이즈 이미지이고 가는 이미지가 A 단계로 입력되는 부분이고 나는 이미지가 A 단계에서 출력되는 부분이다. 되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만 가는 입력시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A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 나에서 출력이 된다 이 소리야. 그 소리인데 뭘 입력시켰느냐 뭐가 출력이 되느냐 요거를 이제 문제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세요. 만약에 가에다가 기억을 입력한다면 이 소리야. 기억은 원본이죠. 원본을 입력한다면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기억에 노이즈를 더하겠군. 우리가 지금 원본 이미지를 집어넣는 건 순확산밖에 없죠. 걔를 집어넣으면 거기서는 뭐 해야 돼? 노이즈, 확산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맞는 얘기죠. 그죠? 2번 나에다가 나의 디귿이 출력이 됐대요. 나의 디귿, 노이즈가 완성이 된 최종본이 출력이 되었대요. 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생성기에서 A 단계가 노이즈 생성기야.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졌겠군. 점진적으로. 맞는 얘기지? 그치 맞지? 오케이. 3번 갑시다. 순확산 과정이에요. 역확산 아니고 순확산을 생각해야 돼요. 노이즈 생성해서 출력해서 학습하는 그 과정. 그래서 순확산 과정에서 가에 니은 노이즈가 어느 정도 추가된 확산 이미지죠. 확산 이미지가 입력이 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A 단계는 지금 노이즈 예측기 쪽이야. 노이즈 예측기는 뭘 해야 되겠니? 지금 순확산 요 과정이 노이즈 예측기에 들어갔어. 그러면 뭐가 돼야 돼? 학습해야죠. 잠재 표현 수치 내고. 그죠? 그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겠군? 왜요? 어째서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미지 연산기로 예측한 노이즈가 왜 입력이 돼? 그치? 순확산인데 이렇게 다시 이미지 연산기로 같이 역으로 올라가는 건 역확산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측이 되어서 출력이 되려면 그건 역확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순확산 과정에선 이런 일은 없다. 그지? 그래서 틀렸고요. 역확산 과정에서 4번 역확산 과정에서 가에 디귿이 입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지금 노이즈 이미지가 입력이 됐어요. 역확산이니까 원본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 뭐 하겠어? 이미지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이즈를 더하는 게 아니라 노이즈를 빼고 출력시켜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역확산 과정에서 나의 니은이 출력된다면 나의 역확산 과정이고 나에서 니은이 출력이 됐대요. 노이즈 확산 이미지가 출력이 됐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었겠군. A 단계 노이즈 예측기야. 그럼 예측기면 그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이 되어서 출력이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3번이 이 역확산이었으면 얘도 똑같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얘는 순확산이었으니까 틀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오케이?